1993년 영국 에든버러.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0원, 남편에게 쫓겨난 도망자, 그리고 생후 몇 개월 된 딸을 둔 미혼모. 그녀가 가방에서 꺼낸 건 화려한 마법 지팡이가 아니라 잉크가 번진 낡은 타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초라한 여자가 훗날 영국 왕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게 될 인물이라는 걸 믿으시겠습니까? 그녀의 이름은 J.K. 롤링. 그녀는 1965년 영국 남서부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항공기 엔지니어, 어머니는 과학기술자.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죠.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지만 특별히 천재라는 소리를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상상력이 많은 아이였을 뿐. 조앤 롤링은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썼습니다. 6살 토끼 이야기, 12살 소설 한 편. 하지만 이건 재능의 증거라기보다 현실 도피에 가까웠습니다. 조앤이 15살 때 어머니가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습니다. 치료법도 없는 병이었죠. 10년 동안 천천히 악화되는 어머니를 보며 조앤은 매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왜 이렇게 무력할까? 그 시절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슬픔이 훗날 해리포터의 핵심 주제가 될 거라는 걸. 1983년 엑시터 대학교 고전학과 불문학 전공. 부모님은 실용적인 전공을 원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끝까지 추구했죠. 대학 시절 그녀는 그저 평범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시험을 준비하고 졸업 후엔 비서로 일했습니다. 꿈? 그런 건 사치였습니다. 1991년 조앤은 런던을 떠나 포르투갈로 갑니다. 영어 강사로 일하며 새로운 삶을 꿈꿨죠.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빠르게 결혼했고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그는 폭력적이었고 나는 매일 두려웠다. 1993년 12월 생후 몇 달 된 딸을 안고 포르투갈을 탈출합니다. 돈도 없이, 집도 없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여동생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됩니다. 싱글맘, 무직, 우울증. 그녀는 자신을 현대사회의 실패 표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살아가는 날들. 소설가로 명성을 얻기 이전의 에든버러에서의 생활은 이혼 후 생활고와 가난했던 시절의 우울증으로 자살도 생각했었다라고 에든버러 대학교 학생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9개월간 인지행동 치료를 받았습니다. 훗날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울증을 앓았던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힘든 시간을 겪었고 그걸 이겨냈어요.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재우고 나면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해리포터의 아이디어는 1990년에 떠올랐습니다. 런던에서 맨체스터로 가는 기차 안에서였죠. 4시간 동안 기차가 고장나 멈춰 있었을 때 머릿속에 갑자기 한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마른 몸에 검은 머리, 둥근 안경을 쓴 소년. 자신이 마법사인 줄 모르는 소년. 조앤은 이때의 감각을 벼락을 맞은 것 같았다고 회상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바로 쓰지 않았습니다. 포르투갈로 가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혼하고 모든 게 무너진 후에야 비로소 펜을 들었습니다. 1995년 원고 완성. 타자기로 2번 쳐서 복사본을 만들었습니다. 복사기를 쓸 돈도 없었습니다. 출판사에 보냅니다. 1곳, 2곳, 3곳, 12곳에서 거절당합니다. 만약 그녀가 13번째 시도를 포기했다면 전 세계는 해리포터를 영원히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긴 책을 읽을 리 없다. 너무 복잡하다. 판타지는 유행이 아니다. 그녀는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딸은 자라고 돈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책이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생존이었습니다. 1996년 작은 출판사 블룸즈베리가 원고를 받아들입니다. 편집자 베리 커닝햄이 8살 딸 앨리스에게 읽어보라고 줬습니다. 1시간 뒤 앨리스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빠, 이거 그 다음 내용 또 없어? 이 어린 소녀의 호기심이 거대한 마법 세계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출판사는 조언합니다. 여성 작가는 아동 판타지에서 잘 안 팔립니다. 이니셜을 쓰세요. 그래서 J.K. 롤링이 탄생합니다. 사실 그녀의 중간 이름은 없었습니다. K는 할머니 이름 캐슬린에서 따온 거였죠. 1997년 출간 직전 조앤은 스코틀랜드 예술위원회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작가 지원금 프로그램이었죠. 8,000파운드, 한화 약 1,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난방비를 내고 2권을 쓸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 돈이 없었다면 아마 2권을 쓸 수 없었을 겁니다. 생계를 위해 다시 일을 해야 했을 테니까. 2000년 그녀는 스코틀랜드 예술위원회에 100만 파운드를 기부했습니다. 다른 작가들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1997년 6월 26일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출간. 출판사는 첫 계약금으로 1,500파운드 약 250만 원을 줍니다. 그녀는 이 돈으로 처음으로 컴퓨터를 샀습니다. 타자기를 버리고 그 순간 그녀는 울었습니다. 내가 해냈다. 정말로 해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1997년 6월 초판 500권이 인쇄되었습니다. 그중 300권은 도서관으로 갔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서로 이 책을 보겠다고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광고 한 줄 없이 입소문만으로 영국 전역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의 저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가난을 잊지 않기 위해 수천억 원을 기부했고 그 때문에 포브스 억만장자 명단에서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이야기였으니까요. 미국 출판, 영화화, 세계적 신드롬. 2004년 그녀는 억만장자가 됩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부가 판매되며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영화화 소식과 함께 그녀의 이야기는 영화와 테마파크로 확장되며 더욱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여러 상을 수상하며 문학계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갑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작가가 아닙니다. 자신의 성공을 넘어서 자선 사업에도 힘쓰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롤링은 항상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사랑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며 진정한 자신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해리포터는 단순한 책을 넘어서 고객과 문화를 넘어 영원히 남을 상징이 되었습니다. 현재에도 그녀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녀의 상상력은 끝이 없습니다. 전 세계 팬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의해 감동을 받고 꿈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J.K. 롤링은 단순히 작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공 후 첫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여전히 그 카페의 나를 기억합니다. 딸을 재우고 추운 거리를 걷던 나를. 그 기억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면 어쩌지? 라는 공포. 1990년 12월 30일 조앤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앤이 25살 때였죠. 해리포터 시리즈의 핵심 주제는 죽음입니다. 해리는 부모를 잃은 아이. 시리우스를 잃고 덤블도어를 잃고 수많은 이들을 잃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위해 이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녀는 2012년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만약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해리포터는 아마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혹은 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2008년 하버드 졸업식 연설에서 그녀는 실패의 유익에 대해 말했습니다. 실패는 내게서 불필요한 모든 걸 걷어내 주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었고, 그래서 자유로웠습니다. 나는 가장 밑바닥에 도달했고, 그 바닥은 내 인생을 다시 세울 단단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바닥을 쳤다는 건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건 자유였습니다. J.K. 롤링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마주한 바닥이 혹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초는 아니냐고 말이죠. J.K. 롤링은 운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했을까요? 어쩌면 둘 다일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녀가 카페에서 펜을 들지 않았다면 해리포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포기하려 하고 있나요? 그게 정말 포기해야 할 일인가요? 마법은 지팡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기록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기록될 가치가 있는 한 페이지가 되길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당신에게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힘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